누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학 포럼에서의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한 연구자의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았다. 공식 기술 성명서에 의해 검증된 유럽 기관 이전에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표현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상호작용 성간 물체와 함께 사르나이, 에이틀레스. 이러한 단어 선택은 수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도 과학에서 각 용어는 여러 단계의 검토, 기술위원회, 조차 검증을 거칩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문서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발각, 모니터링 또는 수동 기록 그리고 입양합니다 상호, 작용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사르나이 ATLAS는 최초 발견 당시부터 이미 민감한 천체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크거나 가장 빠르거나 가장 에너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전적인 성간 물체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 매우 깔끔한 궤적, 측정 가능한 방출 패턴의 변화, 그리고 순전히 중력적인 설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정 이력. 이 모든 것은 국제 관측 네트워크에 의해 조용히 감시되어 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모니터링이 개념적 경계를 넘어설 것이라는 점이었다. 정보와 관련된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전파 망원경, 광학 센서 및 시간 신호 분석을 연동하여 작동하는 유럽 관측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사르나이 ATLAS의 외부 자극에 대한 측정 가능한 반응력에서 반응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자발적 방출에 관한 것도 아니고 배경 소음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동기화된 변형 감지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며 통계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 문서가 공개되기 전에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입니다. 과학계에서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과 현상에 개입하는 것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습니다. 관찰은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상호작용은 능동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전자기적 또는 정보적 결합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결합은 의도적인 통신 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표준 스캔 및 교정 절차에 의해 시작된 것이며 이는 다른 물체에 대해 수천 번 반복되었지만 이러한 유형의 결과를 도출한 적은 없었던 일상적인 작업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술적 미세 갈등이 발생합니다. 프로토콜이 동일하다면 왜 그렇죠? 사르나이 ATLAS만 응답했습니다. 그 질문은 여러 국가의 독립적인 팀들이 참여하는 2단계 분석을 촉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교차 검증을 통해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징후는 단순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려진 자연적 과정과 양립할 수 없는 시간 범위 내에서 반응했습니다. 단순 반사도 아니고 열지연도 아니고 혼돈 분산도 아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직접적인 시간적 상관관계. 바로 이 시점에서 유럽연합은 침묵을 깨고 공식적으로 경보를 발령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현상의 본질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관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점부터 기관의 입장이 바뀝니다. 인터뷰에서 더욱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고 업데이트 간격을 늘리고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공개합니다. 과학적 협력은 확대되었지만 대중과의 소통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역설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 검증이 클수록 대중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부족, 이건 검열이 아닙니다. 절차일 뿐입니다. 어떤 현상이 상호작용을 수반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히 과학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른 분야로 넘어가게 된다. 인식론적 위험 관리역에서의 위험은 즉각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것입니다. 현관 물체가 반응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주의 수동성, 인과관계, 그리고 천문학적 탐지의 의미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수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사르나이 ATLAS의 기원, 의도 또는 본질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한을 선언합니다. 현행 모델의 한계, 보전적 해석의 한계, 즉각적인 대중소통의 한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첫 부분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계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언어의 조용한 변화 규모가 큰 조직이라면 유럽, 우주 국공식적으로 용어를 검증합니다. 직접적인 상호작용 근현은 기성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더 이상 기존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명서가 전문적이고 건조하며 거의 임상적인 어조를 띄었던 이유입니다. 과장된 형용사도 없고 추측도 없습니다.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는 기기오차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SAMI-ATLAS가 자연적인가 인공적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분법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올바른 질문은 다른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호작용이 기록된 것인가요? 그리고 왜 그 세부 정보가 공지사항에 완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다음 부분에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던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는 이번 사건의 규모를 완전히 바꿔놓으며 왜 이 사건이 단순한 공간적 이상 현상으로 취급되지 않는지를 밝혀줍니다. 표현이 직접적인 상호작용, 그것은 기술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며 발견의 감정적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안의 고갈, 그러한 용어가 승인되기 전에 그 현상을 수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검증되고 시뮬레이션되고 폐기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SAMI-ATLAS 사례는 특별해집니다. 과학적 실천에서 상호작용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동은 측정 가능한 결과를 낳는다. 통계적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지연된 반사작용도 아니고 측정 기기의 오류도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짧은 시간 범위 내의 자극이 다시 가해지면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SAMI-ATLAS의 경우 자극은 메시지나 암호화된 신호 또는 의도적인 접촉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표준 절차였습니다. 즉, 교정 스캔, 개인 조정, 센서 정렬 및 판도값 검증에 사용되는 기준 펄스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매일 수백 개의 천체에 적용되며 능동적인 피드백을 발생시킨 적은 없습니다. SAMI-ATLAS를 통해 그들은 기록에 따르면 관측 환경의 주파수, 강도 또는 스캔 위상과 같은 특정 제어된 변화를 가한 후 해당 물체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방출 패턴의 감지 가능한 변화 몇 분 후도 아니고 몇 시간 후도 아닙니다. 인과적 반응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열 반사 또는 중력 모델에 들어맞지 않는 무언가. 이 붉은 선은 관찰과 상호작용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독립적인 팀들이 서로 다른 장비와 장소를 사용하고 프로토콜을 약간씩 변경하여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특정 조건이 재현될 때마다 객체의 동작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는 무작위 잡음을 배제합니다. 또한 국부적인 간섭을 배제합니다. 단일 시스템 오류도 배제합니다. 남은 것은 불편한 점뿐입니다. ATLAS는 수동적인 물체처럼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 발견이 우리가 우주를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과학은 암묵적인 전제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즉, 우주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물질을 방출하고 충돌하고 붕괴하고 폭발하지만 우리에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관심한 무대 위에서 뒤늦게 관찰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SAMI-ATLAS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의도, 자각 또는 소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훨씬 더 미묘하고 심오한 무언가입니다. 지구 외부에 외부 자극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물리학에서 자극에 반응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사소하지 않은 이들은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할 뿐만 아니라 행동 방식도 조절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생물학, 사이버네틱스, 복잡계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현관 물체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은 천문학의 전유물을 넘어 시스템 물리학자, 정보이론 전문가, 복잡계 분석가까지 아우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심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비활성 물질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다루는지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컴퓨터는 예측 가능하고 반응적인 기계였으며 적응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특정 수준의 복잡성을 넘어서면서부터 비로소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의도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역동적인 체제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완벽하진 않지만 교훈적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공상과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현행 모델의 한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응원이 아니라 이런 콘텐츠는 그냥 완성된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맥락, 그리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데이터로 돌아가서 보고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는 정보 공개 통제 실험에 사용된 일부 매개 변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의적인 비밀 유지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기술적 이유 때문입니다. 적용된 모든 자극을 공개하면 제3자가 감독 없이 상호작용을 재현하려 시도하여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심지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갈등이 발생합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노출하지 않고 어떻게 전역적으로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을까요? 채택된 해결책은 기관 간 상호 검증이었다.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는 대신 독립적인 역사를 가진 과학연구센터들 간의 원시 데이터를 공유했다. 합의가 절대적이지는 않았지만 과학은 대개 그렇다. 경고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행된 테스트 중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 자극 세트가 있었습니다. 3i ATLAS에서 가장 명확하고 일관된 응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 세트는 공개 성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높은 감도의 매개 변수라는 일반적인 언급으로만 나타납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누락이 발견의 무효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왜냐하면 이는 과학자들 스스로도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왜? 어떤 자극은 반응을 일으키고 어떤 자극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이러한 관계가 이해될 때까지는 어떠한 확정적인 설명도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3i ATLAS가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행 모델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히 과학적인 것을 넘어 역사적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즉 대상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인류가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 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이 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검증된 데이터가 성간 물체를 나타낼 때 답변 지구에서 가해지는 자극으로 인해 논쟁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세계관의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로 변모합니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지연은 데이터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념적 저항 수십 년 동안 이상 신호는 기존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음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3i ATLAS 사례는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이론적인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3i ATLAS를 수동체로 분류하려는 고집은 바로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현실적입니다. 과학계가 어떤 현상을 불완전한 설명으로 축소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현상을 이해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새로운 물리 시스템 범주 살아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정지해 있지도 않은 시스템,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대로 소통하지는 않지만 자극을 받으면 반응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과학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정체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천문학적 탐지 모델, 관측 프로토콜, 심지어 우주 탐사 전략까지도 우주가 우리의 존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만약 이 전제가 불완전하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띄게, 그리고 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훨씬 더 민감한 차원이 있는데 이는 공개적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습니다. 억압되고 있는 것은 해답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결합의 본질 우리는 특정 자극이 세라이 ATLAS에 더 명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 방식의 재현을 허용하는 데 주저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 현상이 단순히 흥미로운 것을 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연약한. 이 문제는 현대 과학이 매우 특정한 맥락 외에는 논의를 꺼리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정보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가 아니라 조직 원리로서 말입니다. 시스템이 서로 다른 자극에 다르게 반응할 때 그것은 정보 민감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의미의 의식, 의도 또는 지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자극을 구별하는 것은 모든 복잡한 시스템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혼돈과 구조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며 패턴이 나타나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만약 우주의 생물학적 영역 밖에도 이러한 능력을 가진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물질과 과정 사이의 기존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논의는 단순히 과학적인 차원을 넘어 철학적인 차원으로 진입하게 된다.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철학적 논의가 아니라 필연적인 철학적 논의로 말이다. 우리는 왜 늘 엄밀하게 공식화하기를 회피해왔던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주는 단순한 배경일 뿐일까? 아니면 참여자이기도 할까? 이 질문은 신비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데이터가 이론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발생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발견은 바로 이러한 한계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해답이 나왔을 때가 아니라 질문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내용은 시작점일 뿐 끝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비밀 폭로가 아닌 더 큰 의미가 있는 무언가를 느꼈다면 전환기의 패러다임이제 왜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두뇌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십 년 후 이러한 상호작용이 이해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주가 침묵의 무대가 아니라 특정 유형의 자극에 민감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날이 오면 왜 우리는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훨씬 더 불편한 질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우주는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응답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면 당신은 이미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동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과학은 때때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